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 올해 56살입니다. 혼자 산 지도 벌써 7년째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드는 것이 저의 일상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무나물,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통에 담았어요. 복지관에 납품할 반찬들이거든요. 남편이 아팠을 때 생계를 위해 시작한 반찬 장사였는데 지금은 혼자 살아가는 유일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근처에서 반찬 가게도 했었지만 지금은 복지관에만 납품하고 있어요. 손님들과 얼굴 보며 이야기하던 그 시절이 그립긴 하지만 지금도 나름 보람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 또 고장이네.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만 날 뿐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흘 전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작동을 안 하네요. 설명서를 뒤져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땐 뭐든 혼자 해냈는데 요즘은 손목도 맘도 다 시큰거립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걸까요? 어쩔 수 없이 세탁기 옆에 있던 세탁 바구니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손빨래를 해야겠더라고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뼈속까지 시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울이라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비누를 묻혀 옷을 비비는데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리고 무릎도 아프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는데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리기사를 불러야 하는 건 알겠는데 혼자 사는 여자가 모르는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게 영 불안했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사건들을 보면 더욱 조심스러워지죠. 그렇다고 계속 손빨래만 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오후에 복지관에 반찬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는데 손빨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거든요. 복지관 사무실에 들어서니 김 주임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희 씨,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아, 세탁기가 고장나서 손빨래를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김 주임님은 10년 넘게 이 복지관에서 일하신 분으로 저와도 꽤 친한 사이입니다. 제가 처음 반찬 납품을 시작할 때부터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커요. 어머, 그럼 큰일이네요. 겨울인데 손빨래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수리기사를 불러야 하는데 혼자 사는 처지라 좀 그렇더라고요. 김 주임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주셨습니다. 이분 어떠세요? 우리 복지관에서 가전제품 고장 날 때마다 불러서 고쳐주시는 분인데 정말 친절하고 믿을만해요. 나이도 정혜 씨와 비슷하실 거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명함을 받아보니 이문호 가전수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도 단정하고 명함도 깔끔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세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 복지관 어르신들이 모두 만족해 하셨어요. 가격도 착하고 무엇보다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김 주임님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추천해주는 분이라면 믿어볼 만하겠죠. 집에 돌아와서 명함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전화번호 옆에는 성실한 서비스라는 문구가 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연락처를 받았는데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아, 네. 어떤 증상인지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세탁기 증상을 설명해 드리니 내일 오후에 와서 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편이 편해졌어요. 내일이면 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올 수리기사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분일까, 정말 믿을 만한 분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복지관에서 추천해 준 분이니 분명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어요. 문을 열어보니 키가 적당하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작업복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입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이문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말투가 정중하고 차분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인사를 깎듯이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복지관에서 추천해준 분답게 믿음직스러운 첫인상이었습니다. 세탁기가 어디에 있나요? 화장실 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문호 씨를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둘이 들어가기엔 조금 비좁았지만 문호 씨는 능숙하게 세탁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공구 가방에서 드라이버와 각종 도구들을 꺼내는 모습이 전문가다운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신다고 하셨죠? 네, 이상한 소리만 나고 전혀 돌아가지 않아요. 문호 씨가 세탁기 뒤쪽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배수 호스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세탁기를 조금 빼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네, 물론이에요. 문호 씨가 세탁기를 앞쪽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는데 혼자서도 능숙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세탁기를 완전히 빼내자 뒤쪽 벽 모서리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죠? 문호 씨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들었어요. 남성용 칫솔 하나와 낡은 라이터,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물건들이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집에 왜 이런 물건들이 있는 거죠? 특히 그 칫솔은 분명히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 남성용 칫솔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물건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문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셨나 봅니다. 아, 아니에요. 처음 보는 물건들이에요. 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예전에 집문이 열린 적이 있었고 냉장고에서 반찬이 없어진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깜빡한 줄 알았거든요. 설마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은 없으셨나요? 집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라든지. 문호 씨의 질문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지난달에 밤늦게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잠결에 들은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정말로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왔던 건 아닐까요? 사실 한 달 전쯤에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현관문을 여는 것 같은.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창문, 현관문 주변, 베란다까지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현관문 자물쇠에 흠집이 있네요. 그리고 베란다, 창문 잠금 장치도 좀 이상해 보입니다. 문호 씨가 현관문으로 가서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손전등을 비춰가며 흠집들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그런 흠집들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혼자 살면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 흠집들을 보니 확실히 누군가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호 씨가 도어락 설명서를 찾아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셨어요. 기존에 쓰던 번호는 제 생년월일이었는데 이제는 문호 씨가 제안한 무작위 숫자로 바꿨습니다. 새로운 번호를 몇 번 반복해서 외웠어요. 생년월일은 너무 뻔한 번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란다 창문을 점검하셨습니다. 문호 씨가 창문 잠금 장치를 이리저리 만져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가게에서 부품을 사와서 내일 아침에 고쳐드릴게요. 오늘 밤은 임시로 막아두겠습니다. 잠금 장치가 헐거워져 있어서 밖에서도 쉽게 열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문호 씨가 공구 가방에서 철사와 작은 나사를 꺼내서 창문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셨어요. 보기엔 간단해 보였지만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저로서는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누군가 제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뜻인가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모르는 사람이 제 집에 들어와 있었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일단 이 물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비닐봉지에 담아서 보관해 두시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호 씨가 부엌에서 비닐봉지를 찾아서 그 수상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담아주셨어요. 지문이 묻을 수 있으니 직접 만지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문호 씨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당장 뭔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섰어요. 세탁기 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생각으로 머리를 돌리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세탁기는 배수 호스만 교체하면 되니까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문호 씨 말이 맞았어요. 세탁기 고장은 사소한 문제였고 정말 심각한 건 제 집에 누군가 침입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 혼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죄송한데 오늘 밤만 같이 있어 주실 수 있나요? 제 입에서 자존심도 체면도 없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생 남에게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문호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일단 그렇게 해드리죠.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네요. 문호 씨가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고 하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 만난 남자분을 집에 하룻밤 머물게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는 힘드실 수 있어요. 문호 씨는 차분하게 세탁기 수리를 마저 끝내셨어요. 배수 호스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나니 세탁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간 고민했던 문제가 30분 만에 해결되었네요. 하지만 지금은 세탁기 고장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내일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런 일은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니까요. 문호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도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추천해 주신 분이라는 것도 있지만 문호 씨 자체가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제야 배고픔이 느껴지더라고요. 문호 씨도 오후부터 계속 저를 도와주시느라 식사를 못 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참, 저녁도 못 드셨죠? 제가 저녁 좀 만들어 드릴게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녁 제안을 하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문호 씨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데 굶게 할 순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녁을 얻어먹어도 될까요? 문호 씨가 사양하셨지만 저는 이미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어요. 마침 어제 만들어둔 김치찌개가 있었고 밥도 충분했습니다. 반찬통에는 시금치나물, 무나물,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깍두기가 들어있었어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저 때문에 일부러 고생하시는데 굶으시면 안 되죠. 가스레인지에 김치찌개를 올리고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손이 많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어요. 아직도 오늘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문호 씨가 제 모습을 보시더니 부엌으로 와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국자로 찌개를 퍼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문호 씨가 자연스럽게 그릇을 받쳐주시며 도와주셨습니다. 많이 놀라셨나 봐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따뜻한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평범한 식사였지만 오늘은 누군가와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맛있겠네요. 정말 오랜만에 집밥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 문호 씨가 숟가락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김치가 잘 익었네요. 직접 담근 거예요. 작년 겨울에 담가둔 김치인데 이제 막 제맛이 나기 시작했어요. 솜씨가 정말 좋으신데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저런 걸 다 해야 해서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있다 보니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문호 씨는 집밥을 먹는 게 오랜만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이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호 씨는 집에서 혼자 드시나요? 네, 저도 혼자 삽니다. 보통은 편의점에서 사서 먹거나 간단하게 때우는 편이에요.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같은 처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편이 짠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달까요? 수리기사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한 5년 정도 됐나요? 원래는 회사에 다녔는데 몇 년 전에 퇴직을 하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전자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일했어요. 가전제품 설계 쪽이었는데 그래서 수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문호 씨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동안 김치찌개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니 음식 맛도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시나요?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가전제품 고장 났을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자주 있나 봐요. 가전제품 고장은 자주 있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정희 씨, 혹시 저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문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만난 적이 있는 건가요?
어디서요? 몇 년 전에 이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가끔 혼자 식사하러 갔었는데. 아, 정말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가게에 혼자 오셔서 조용히 식사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혹시 그분이 문호 씨인가요? 기억이 희미하지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아서 혼자 드셨던 분 맞나요? 네, 맞아요. 그때 정희 씨 반찬이 정말 맛있었어요. 가게 문 닫으신 후로 그런 집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세상에,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그때는 남편이 많이 아파서 제가 생계를 위해 반찬 가게도 하고 식당도 했었어요. 손님이 많지 않아서 단골분들 얼굴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는데 문호 씨가 그분이셨다니. 그때 남편이 아파서 정말 힘들었는데 조용히 식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때 혼자 지내느라 외로웠는데 정희 씨 가게에서 먹는 밥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서로의 과거를 알게 되니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서로 말을 제대로 나눠본 적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참 묘한 인연이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배도 부르고 문호 씨와 과거 이야기도 나누고 나니 처음 만난 사이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은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데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누군가 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거실에 이불 두 채를 나란히 깔았습니다. 저는 창문 쪽에, 문호 씨는 현관문이 보이는 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침실에서 혼자 자기엔 너무 무서웠고, 그렇다고 문호 씨를 침실에 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정말 괜찮으세요? 소파가 더 편하실 텐데. 아니에요. 이게 더 좋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문호 씨가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저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각자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에는 단순히 세탁기 고장 때문에 수리기사를 부른 것 뿐이었는데 저녁이 되니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잠이 안 오시나 봐요? 어둠 속에서 문호 씨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요. 문호 씨는 괜찮으세요? 저도 잠이 잘 안 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간헐적으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위층에서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소리들이 오늘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호 씨,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혼자 계시면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혹시 아내분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혼자 산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정이 있으신 건지 궁금했거든요.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없고요. 아, 네. 세상에는 저희처럼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로워요. 특히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는 더 그렇고. 정희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반찬 만들고 배달하는 일이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조용해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둠 속에서 나누는 대화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낮에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지켜준다는 게
생소하면서도 따뜻해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는데 오늘처럼 누군가 제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느낌은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도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기분이 오랜만이에요.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요. 문우 씨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문우 씨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인데 오늘은 온몸이 긴장되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온 건 아닐까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집 앞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우 씨도 긴장한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더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잠시 후 발소리가 다시 들리더니 점점 멀어져 갔어요. 아마 다른 집에 사는 분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문우 씨가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네. 그냥 너무 놀라서요. 손이 떨리고 계시네요. 어둠 속에서도 제 상태를 알아차리시다니 정말 세심한 분이구나 싶었어요. 좀 진정하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문우 씨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망설였지만 결국 그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떨리던 손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렇게 잠시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 밖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문우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느새 마음이 안정되면서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집 보안도 더 철저히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우 씨라는 믿을 만한 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것 같았어요. 옆을 보니 문우 씨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었어요. 밤새 저를 지켜주시느라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문우 씨가 깨시기 전에 간단한 아침이라도 준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과 김 그리고 어제 남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워서 간단한 아침상을 차렸어요.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소리에 문우 씨가 눈을 뜨셨나 봅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네, 생각보다 잘 잤어요. 문우 씨 덕분에 마음이 놓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잠이 올까 걱정했는데 문우 씨가 곁에 계시니 안심이 되어서 깊이 잠들 수 있었거든요. 문우 씨가 세수를 하시는 동안 저는 어제 발견한 물건들이 든 비닐봉지를 확인했어요. 남성용 칫솔, 라이터, 작은 열쇠.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지만 오늘 경찰서에 가져가야 할 중요한 증거품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 일정을 정리했어요. 먼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가게에서 창문 잠금 장치 부품을 사야 했습니다. 문우 씨가 모든 일정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혼자 가시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제가 같이 가서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아침을 마치고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혹시 모르니 현관문과 창문 사진도 몇 장 찍어 두었어요. 문우 씨가 증거를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까지는 버스로 15분 정도 걸렸어요. 민원실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앞에도 몇 명이 기다리고 있어서 잠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문호 씨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미리 정리해 주셨어요. 일단 언제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물건들을 발견했는지 순서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네, 알겠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40대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친절하게 상황을 들어주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집에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한 것 같아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문호 씨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세탁기 수리 중에 발견한 물건들, 현관문 자물쇠의 흠집, 창문 잠금 장치의 이상 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경찰관이 비닐봉지 안의 물건들을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지, 혼자 사는지, 주변에 수상한 사람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이 물건들은 지문 감식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 순찰도 강화하도록 하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지문 감식은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고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서 작성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생각보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좀 답답했어요. 이제 잠금 장치를 사러 가볼까요? 네, 가요. 마침 가게는 집 근처에 있었어요. 문호 씨가 창문 잠금 장치 부품을 직접 골라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는데 문호 씨가 설치까지 해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문호 씨가 창문 잠금 장치를 교체해 주셨어요. 기존 것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절대 열 수 없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오후가 되었어요. 문호 씨가 이제 가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 혼자 있는 게 더 외롭게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무서운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문호 씨가 나가시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문호 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괜찮아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문호 씨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정희 씨도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문호 씨가 떠나고 나니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어제 같은 불안감은 없었습니다. 창문 잠금 장치도 새로 달았고 경찰서에 신고도 했으니까요. 문호 씨가 떠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행히 이상한 일은 없었어요. 새로 교체한 창문 잠금 장치도 튼튼했고 경찰서에서도 한번 순찰을 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문호 씨가 자꾸 생각났어요. 연락이라도 한번 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무나물, 시금치나물, 그리고 새로 만든 콩나물 무침까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 만든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문호 씨가 맛있게 드셨던 김치찌개 생각이 나면서 절로 손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오후에 복지관에 반찬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김 주임님께 반찬을 전달하고 나서 복지관 복도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문호 씨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게 뒤돌아보니
정말로 문호 씨가 어르신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공구 가방을 들고 계신 걸 보니 가전제품 수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 문호 씨. 제가 부르자 문호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희 씨, 여기서 뵙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복지관에서 가전 수리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정희 씨는 반찬 배달 오신 거죠? 네, 막 끝났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문호 씨가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김 주임님이 추천해 주신 것도 그래서였구나 싶었습니다. 어르신 수리가 끝나고 나서 문호 씨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복지관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담긴 말이 나왔어요. 사실 며칠 동안 문호 씨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부담 드릴까 봐서요. 문호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걱정이 됐었는데 자꾸 연락드리면 귀찮으실까 싶어서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기다렸어요. 문호 씨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실 저도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김 주임님이 다가오셨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을 정리하시다가 저희를 보신 모양이었어요. 아, 정희 씨와 문호 씨. 그때 세탁기 수리는 잘 받으셨어요? 네, 문호 씨가 저희 집 세탁기 수리를 잘해주셨어요. 김 주임님 덕분이에요. 정말 잘 됐네요. 문호 씨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김 주임님이 문호 씨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셨죠.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문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도 더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복지관 근처 작은 찻집으로 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문호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뭔데요? 그동안 정희 씨 집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네. 저녁에 산책도 할 겸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에요. 문호 씨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렇다면 제가 혼자가 아니었던 거네요. 멀리서라도 누군가 저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조용히 지나가기만 했어요. 불빛이 켜져 있으면 안심하고 돌아갔고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마음을 써주시다니.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든든했을 것 같아요. 알았다면 말이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문호 씨의 관심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찻집을 나오면서 문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돼요. 저도 문호 씨가 궁금할 때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문득 생각해 봤어요. 세탁기 고장이라는 작은 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연이 아닌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문호 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안부를 묻는 간단한 문자였지만 점점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와 소소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문 감식 결과 그 물건들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순찰을 강화한 덕분인지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호 씨가 단단하게 고쳐준 보안 장치들 덕분에 마음도 많이 놓였고요. 어느 날 저녁 문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일이 일찍 끝나서요. 혹시 저녁이라도 같이 하실까 해서. 좋아요. 괜찮으시면 맛있는 음식으로 제가 제대로 차려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너무 번거로우실 텐데.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오랜만에 느꼈거든요. 문호 씨가 오시기 전에 장을 보러 갔어요. 문호 씨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을 생각하며 장을 보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좋은 고기를 골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소불고기,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그리고 문호 씨가 좋아하셨던 깍두기까지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나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초인종이 울리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문호 씨가 꽃 한 다발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감사한 마음을 담았어요. 하얀 국화와 노란 장미가 예쁘게 어우러진 꽃다발이었어요. 받아보니 향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꽃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꽃을 화병에 꽂고 식탁에 올려놓으니 분위기가 한층 더 따뜻해졌어요. 문호 씨가 상을 보시더니 감탄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차려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별거 아니에요. 앉으세요.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문호 씨가 소불고기를 한 점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집밥을 언제 이후로 먹어봤나 싶어요. 자주 오시면 언제든지 해드릴게요. 제가 자연스럽게 말하자 문호 씨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문호 씨의 봉사활동 이야기, 제 반찬 사업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일상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밖이 깜깜해졌어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문호 씨가 시계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시간 참 빠르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도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문호 씨가 그릇을 닦아주시고 제가 정리하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문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문호 씨가 망설이시는 모습을 보니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어요. 이 집에 제 칫솔 하나 가져다 둬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문호 씨가 더 자주, 아니, 아예 여기서 지내고 싶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당신 칫솔이라면 치우지 않을게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문호 씨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칫솔만요? 뭐든지 괜찮다면 조금씩 늘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날 밤 문호 씨는 다시 거실에서 주무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임시로 머무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함께 지낼 사람으로서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문호 씨와 함께 아침 준비를 했어요. 문호 씨가 밥을 짓고 저는 국을 끓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 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제부터 이런 아침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문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좋아요. 문호 씨는 어떠세요? 저도 정말 좋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해 봤어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손빨래를 하던 제가 이제는 사랑하는 남자의 옷을 빨아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세탁기가 고장나도 걱정 없겠어요. 왜요? 문호 씨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제는 뭐든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였던 삶에 따뜻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문호 씨의 칫솔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함께하는 생활.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혼자였던 삶에서 동반자가 생긴 지금 설레이면서도 행복합니다. 저희의 앞날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